일단 오늘 경기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발목을 잡혔는데 울버햄튼이 토트넘에게 대응하는 전술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답답한 공격력을 또다시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경기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최대한 수비를 한 다음에 역습으로 나가겠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했던 방식은 어떤 거였냐,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 3명의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페드로 포로와 페리시치까지 올라오는 5명의 선수를 최전방에 높게 배치시키는 형태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토트넘이 늘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울버햄튼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트넘이 했던 방식은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이 약간 측면 지역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줘요. 그러면서 좌우 풀백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페드로 포로와 페리시치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경기 좋았던 건 스킵이 오늘 롱패스를 잘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나면 페리시치나 아니면 포로 쪽으로 스킵이 패스를 좌우로 잘 뿌려줬죠.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하고 케인이 자리가 바뀐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페리시치가 넓게 위치하다가 케인이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오른쪽 풀백인 세메두가 케인을 따라가게 돼요. 이때 페리시치가 뛰어가고 스킵이 뛰어가는 페리시치에게 한 번의 패스를 전환시켜주죠. 그러면서 울버햄튼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갈 때 페리시치가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토트넘에 아주 좋은 슈팅 찬스가 나올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안쪽으로 뛰면서 측면 수비수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윙백이 올라가는 거죠, 페리시치가. 그리고 이 공간으로 스킵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선은 손흥민 선수가 원래 가져가야 되는 동선이고 3백을 쓸 때 측면 공격수와 윙백이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동선이에요. 저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고 저기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격 패턴을 계속 만드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전술 변화를 전반전에 가져갑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갔냐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르미라를 한 칸 내렸어요. 이 앞쪽에서 토트넘의 선수는 5명, 울버햄튼의 선수는 4명이니까 순간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서 측면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 중반부터 아예 르미나를 내려서 3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반 초반에는 좌우 측면을 잘 노렸는데 전반전 중반부터 울버햄튼의 수비가 길게 늘어서니까 측면에서의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죠. 페리시치는 세메두, 포로는 조니 카스트로가 막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공간을 찾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변화를 굉장히 잘 줬거든요. 아까 장면과 확실히 다르죠. 르미나가 한 칸 내려가면서 울버햄튼의 수비가 5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 페리시치, 포로 이 5명의 선수를 울버햄튼이 한 명씩 마크할 수 있는 수적인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수비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점, 한번 수가 막히면 변화를 주는 것에 토트넘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안 풀리고 창의적인 패턴을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에서 페드로 포로가 볼을 잡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쿨루셉스키도 측면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측면에서 선수가 3명이죠. 그리고 반면에 박스 안에는 케인과 페리시치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울버햄튼의 수비 숫자보다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중앙에 적은 상황이죠. 이렇다면 토트넘이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 주변에서 뛰어들어오는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를 거쳐서 가는 게 조금 더 공격 숫자가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측면 지역의 선수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로가 크로스를 올려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케인이 볼을 잡거든요.
수많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클루셉스키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벤 데이비스라든지 바깥에는 오히려 토트넘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서 케인이 볼을 잡을 때 수비 라인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크로스 패턴을 좀 고집하면서 매우 비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효율적인 공격 방식이 반복이 되니까 오늘 울버햄튼의 전술 싸움에서 완벽하게 스텔리니 코치가 졌거든요. 토트넘이 답답한 공격이 지속되니까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3톱을 다 바꿨어요. 히메네스는 코스타의 부상 때문에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늘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니까 공격 찬스를 막은 다음에 아다마 트라오레, 쿠냐, 히메네스 요 3명으로 역습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재밌게도 히메네스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고 아다마 트라오레를 중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 전략을 왜 썼냐면요, 측면에 있는 랑글레보다 벤 데이비스 쪽에서 히메네스가 돌아뛰면서 제공권 싸움을 하는 게 더 이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히메네스 쪽으로 붙여주고 히메네스가 떨어뜨려주면 아다마 트라오레가 세컨볼을 가져온다 라는 거였거든요. 득점 장면을 보면 이 컨셉이 완벽하게 통합니다. 어느 순간 아다마 트라오레가 가운데 있고 히메네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벤 데이비스랑 붙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가운데서 플레이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히메네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상황이 나왔고요. 아다마 트라오레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세메두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히메네스가 슈팅 찬스를 잡을 때 페리시치가 뛰어들어오는 세메두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달려오는 히메네스를 막아야 되는지, 두 명을 동시에 마크를 해야 됐어요. 히메네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면서 약간 애매한 수비가 되니까 여기서 아주 좋은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포스터가 선방을 했는데 선방을 한 볼이 아다마 트라오레에게 떨어지면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경기 울버햄튼의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 아다마 트라오레가 슈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트넘의 세컨볼 싸움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다마 트라오레, 쿠냐, 히메네스 이 3명을 통해서 역습을 그냥 노리는 거였거든요. 울버햄튼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길게 볼을 찔러주고요. 여기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전방에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패스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겠죠?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났을 때 아다마 트라오레가 볼을 잡아서 뒤에 있는 무티뉴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너무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앞 공간을 아무도 안 막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네베스의 아주 결정적인 슈팅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저 짧은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분 정도의 시간 안에 네베스가 중거리 슈팅을 3번이나 때렸어요. 이거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수비 앞 공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득점 장면이 나올 때 아다마 트라오레가 세컨볼 찬스에서 슈팅을 하는데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공격적으로도 답답하고 수비적으로도 울버햄튼의 전략에 완벽하게 당한 동시에 세컨볼 싸움에서도 정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손흥민 선수의 그래도 컨디션이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여서 반대편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울버햄튼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왔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중거리 슈팅을 한번 때리는 장면이 나왔고,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울버햄튼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놓쳤고, 이때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컨디션이 지금까지 약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굉장히 자유로움을 부여받으면서 이곳저곳 움직이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서 케인이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볼을 몰고 간 이후에 슈팅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거죠. 스텝 오버를 한 다음에 왼발로 슈팅 각도를 만들고 슈팅.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를 몇 차례 하니까 플레이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플레이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드는 장면도 나왔는데 여전히 100%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물론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하고 케인이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하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예전 같았으면 바로 처리를 했을 텐데 약간 머뭇거리면서 수비수들이 따라오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무리하게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하늘로 날려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에 걸린 장면이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흐름이 좀 계속되니까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도 약간 생각이 좀 많아지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잘 안 나오는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오늘 슈팅 찬스나 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를 주면 그래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만 나온다면, 자신감을 좀 얻는 기회가 나온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일 것 같은데 오늘도 득점이 안 나오면서 아쉬운 경기 결과가 됐다.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 그냥 울버햄튼한테 실력으로 진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전술적인 변화가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이 계속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데 토트넘은 계속 일관된 경기를 하다가 전술 변화에 밀리면서 졌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아닌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왜 안 좋은지를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토트넘에게 이 결과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토트넘이 26경기를 했는데 승점 45점입니다. 근데 오늘 뉴캐슬이 맨시티에게 지면서 오늘 토트넘이 승리를 했으면 뉴캐슬이 현재 토트넘과 4점 차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승점 차였거든요. 자력으로 4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토트넘도 패배를 해버리면서 뉴캐슬이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 뉴캐슬은 경기 수가 2경기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버풀도 마찬가지죠.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이 6점 차이예요. 오늘 경기 토트넘이 지면서 리버풀도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4위 싸움에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 매우 안 좋은 결과다.